자, 해서,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면이 수직으로 밀어줘야 할 평행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수직항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대 본고3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1kg과 4kg이 있는데 4kg은 지면에 붙어 있고 1kg은 중력장 공간에 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수직항력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연습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작은 질량부터 가져야 됩니다. 1kg 하면 얼마예요? 얘가 10N을 적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작은 질량부터 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정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장력이 얼마냐 하게 되면 10. 자, 총 정리 다 했습니다. 같은 줄이지요. 같은 줄이니까 여기 얼마라고요? 10을 적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4kg이면 얼마? 40 어렵습니다. 40N이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10이고 40이면은 이 물체가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수직항력은 얼마냐? 면이 들어줘야 할 힘의 크기는 수직항력은 30N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혹 요렇게 구경을 해보지 않게 되면 못 풀어요. 요것을 여기 안 움직이니까 얘가 40이고 얘가 40이고 적기 시작했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40이다. 얘가 10이다 해서 1kg이 올라간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작은 질량부터 정지면은 오는 것이 정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이것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제 지금 일반 물리학 책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쉬운 거라도 다양하게 예를 던져 놨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넘겨 보십시오. 110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포인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수직항력이, 자, 수직항력이, 중력 위에 힘이 없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수평면 하는 순간, 구경을 해놓으면 나중에 아주 편합니다. 중력 위에 외력이 없을 때 수평면이다 하면은 이때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mg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외력이 없을 때, 즉 수직항력이 얘가 빗면이다 하게 되면은 얘를 어떻게 적는 거? 그냥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mg 코사인 세타다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고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면은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코사인 0도 하게 되면은 이것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 하게 되면 얘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직항력을 가만히 보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사용한다 했을 때 mg 코사인 세타 했을 때 0도일 때 그 물체의 중력을 다 들어준다고. 그런데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주는 힘이 작아지다가 90도가 딱 되는 순간 중력과는 관계없이 0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 되면은 수직일 때 0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물리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딱 보자, 아하, 얘가 뭘 말하겠구나를 찾으라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직항력 최대는 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수직항력 n이란 것을 그냥 적어놓고 들어가면 돼요. mg 코사인 세타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얘는 0도지요. 그러면은 0도일 때 이 코사인 0도가 1이므로 mg다다. 근데 각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90도가 돼버리면 수직항력 얼마라고요? 얘가 0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찰력에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던져 놓은 겁니다. 해서 문제를 보시면은요, 기억
늘판의 수직항력이 중력과 같은 것은 A이다. 오케이. 다음, 늘판의 각도가 증가하면 수직항력은 감소한다. 오케이. 다음에 늘판의 수직항력 0인 것은 그림 D이다. 한번 지겹도록 봐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편하게 진도 나가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미리 일반 물리학 내용까지 한번 운을 떼었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요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빗면에서 임의의 힘이 존재한다 하면 다시 벡터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면에 대해서 다시 면의 수직인 성분을 선별을 해 주시면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뭐 복잡하게 나온 적도 없고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1페이지 마찰력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이 마찰력은 우리 생활에서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조만간에 그 스키를 타게 될 텐데, 스키를 타게 되면은 마찰이 없을 때 그 속도를 즐기는 게 스키입니다. 그렇죠? 마찰이 없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다가 마찰이 없으면은 영원히 그 상태로 달려야 되지요.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생활에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에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찰력은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물리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마찰력을 고려한다 안 한다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짚어줘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마찰력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물체와 면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몇 개요? 2개요. 그럼 뭐가 성립하겠습니까? 작용, 반작용.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교재들이 작용, 반작용의 설명을 안 하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아주 난해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두물체 작용, 반작용이구나를 딱 아시면은 너무너무 쉽게 해석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들 대학 물리학이라든가 할리데이 기타 대학 교재 보셔도 이제는 딱 풀립니다. 요렇게 약속을 해놓게 되면. 그래서 물리학 이해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작용, 반작용, 매물청구하게 되면 두물체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산을 한번 보고 세부적으로 나무로 들어갈 겁니다. 자, 물체와 면 사이에 외력을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외력도 방해하지만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바뀌더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종류는 정지마찰력, 최대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이 있습니다. 조금 수준 있게 문제 내면 이 마찰력은 반드시 들어가고 마찰력에 도르래까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나타내봐라 하게 되면은 손 못 떼버리는데, 요것만 한 다음에 기출문제, 기타, 다양한, 시험 문제에서 풀어보셔도 또 물리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즐거움을 갖는다면 아마 아주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돼. 자,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지마찰력 하게 되면은 글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정지마찰력인데 무슨 말이냐? 안 움직이는 겁니다. 두 접촉면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건입니다.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면이 존재하고 여기에 물체 M이 존재하는데 요 방향으로 10뉴턴이 가해졌는데 요거와 요거 사이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인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지하고 있다면 없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바퀴가 있고 요건 물체를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면 위에서 요것을 잡아 당겨버리게 되면은 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와 요것이 상대적인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도 마찰력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때 요것을 정지마찰력이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10뉴턴을 가했는데 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짜 힘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적인 속도가 없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10뉴턴이라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10뉴턴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름해서 정지마찰력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뉴턴은 땡기는데 안 끌려오면 R점 0이지요. 반대로 그만큼 존재한다가 정지마찰력이라고. 만약에 1뉴턴을 땡기는데 안 끌려오면 정지마찰력은 얼마예요? 1뉴턴을 하면 돼요. 만약에 10뉴턴을 땡기는데 안 끌려온다, 정지하고 있다, 끝이에요. R점 0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1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지마찰력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뭡니까? 외력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상대 속도에 의해서. 수준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10뉴턴을 가했다라고 했는데 얘가 미끄러지지 않았다 하면 여기에 얼마라고요? 요렇게 방해하는 게 10이라고요. 작용 반작용이면 크기 갖고 방향 반대지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10뉴턴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10뉴턴을 당겼을 때 얘가 미끄러지지 않으면은 위아래에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데 뭐냐 하게 되면요. 위아래에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성립해서 같이감으로 정지마찰력이 곧 외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물체가 여기다 올려놔 놓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잡아 당겼는데 얘가 미끄러지지 않으면 얘가 같이 가지요. 고로 정지마찰력이 얘의 R자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